안녕하세요. 꿈을 주는 부자 차드입니다. 좋아서 진행시켜. 자, 오늘은 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은 마라톤이에요. 제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힘들었을 때 늘 생각된 건 좀 뭐였냐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뛸 걸. 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왜 한두 달을 쉬어서 모든 걸 다 놨을까? 라는 후회를 하는 기간이 되게 많았어요. 사업은 마라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뛰어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뛰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단거리 주자처럼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초반에 힘이 엄청나게 빠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제발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2시간씩만. 하루에 2시간씩만 계속 하시는 게 정말 열렬히 전업으로 바꿔서 내가 회사 다 때려치고 하루에 몰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고, 그렇게 2, 3년을 해야 대표님이 생각하는 정말 훌륭한 셀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가슴팍에 숨어져 있던 사업 사직서죠. 사직서를 내는 날은 2년까지 안 걸릴 수는 있어요. 다만 그래도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 진행을 하려면 쉬는 날이 없이 2시간씩만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셀러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 기르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가가 되기 위한 거고, 온라인 사업가가 되기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 중요하고, 그거는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재무 관리가 기반이 됩니다. 이게 기반이 돼서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그 더한 성장이 좀 어려워요. 대표님들은 되게 쉽게 돈을 벌 거라는 유튜브의 현혹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 양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그로예요. 어그로. 뭐 2시간이면 충분히 돈 많이 벌어 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지만, 사실 속도가 느리거나 나는 거북이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거북이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꼭 지속 가능하게 내가 달릴 수 있는 수준만큼, 꾸준히 할 수 있을 수준만큼으로 쭉 달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좋아요. 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의 블록화랑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블록한다는 건 뭐 뜻이냐면은 하루를 의지가 아니라 설계로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나의 하루를 큰 덩어리,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방식을 저는 시간의 블록화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금방 쓰러지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내가 삶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 어쩔 때는 아들이, 이놈의 딸내미가, 혹은 이놈의 남편놈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가족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죠. 왜냐? 가족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미워할 수도 없거든요. 어쨌든 감정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라고 하는 걸 자주 물어보는 습관이 엄청 중요해요.
자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주. 자주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하루가 의식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의식 상태로 바뀌면 좀 더 나를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쉬워져요. 그거를 할 수 있게 그거 할 수 있게 하는 툴이 저는 구글 캘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자용 구글 아이디를 만들었죠. 근데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는 건 개인용 구글 아이디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보통 개인용 구글 아이디를 핸드폰에 넣고 사용하고 있고, 우린 이걸로 유튜브도 보고 있고, 이걸로 뭐 개인 메일도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연동되어 있는 개인의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개인용 구글 아이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설정부터 같이 해보시죠. 구글의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저는 이 아이디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의 홈 화면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9개짜리 구글 앱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여기에 구글 캘린더가 있어요. 구글 캘린더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저는 처음 만든 아이디고, 대표님은 이제 개인용 메일이다 보니까 처음 만드신 건 아니겠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고요. 자, 설정을 한번 맞출 겁니다. 여기에 톱니바퀴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 일단은 저는 한국어로 좀 바꿔줄게요. 랭귀지의 가장 밑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서 일단은 저장이 됐고요. 저장 버튼이 따로 없어요. 모든 건 다 클라우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딩은 한번 클릭하면 바로바로 곧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어로 바뀌었죠? 이 상태로 다시 세팅으로 들어올게요. 일단 이 세팅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맞춰줄게요. 국가, 대한민국이 맞고요. 대한민국이 맞고, 그 다음에 연도 월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13시보다는 오후 1시가 좀 더 편하죠. 군대에선 13시, 18시 이렇게 많이 썼지만 보통은 오후 1시, 오후 6시가 훨씬 더 편하니까 바꿔주고, 보조 시간대는 굳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나는 다른 시간에 볼 거면 넣어주는데 좀 불편해요. 다른 시간이 끼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은 일정 설정은 보통 30분으로 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일정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30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고요. 다른 사람 초대 이런 건 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알림 설정은 사용 안함으로 하셔서 냅두는 것도 좋고요. 나는 만약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이 캘린더에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알림으로 놓으시면 돼요. 저는 사용 안함으로 해놓을게요. 저는 사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는 내가 지정한 캘린더가 시간이 되면 핸드폰에 그 알림이 뜨게끔 되어 있고, 보통 그 알림은 5분 전에 알림이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주말 표시 해주고요.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할게요. 저도 크리스찬이어서 일주일의 시작을 일요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업무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로 마무리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일간 일을 하고 이틀 쉬고의 모양새로 가주시는 게 좋고, 기본 설정은 7일, 보조 캘린더 없음, 지난 일정 밝기 낮춤 맞고요. 주말 표시, 몇 번째 주인지 표시,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고, 월요일 7일 없음으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으로는 진행할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 나가기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은 다 끝이 났고,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6월에 요번 두 번째 주는 한 1년이 52주죠. 52주 중에 지금 24번째 주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거를 주 단위로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일 단위, 주 단위 단축키 W죠. W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 월 단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홀리데이 인 사우스 코리아를 사실 얘를 없앨게요. 설정, 삭제, 구독 취소, 얘를 없애고, 뭐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 휴일을 저는 이걸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빨간색.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 상태에서 마우스 휠 위아래를 누르면 과거나 현재로 넘어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연도 보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도로 볼 일은 별로 없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휴일이 탁탁탁 표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라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주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오늘, 요거는 약자가 T예요, T. 그러니까 단축키가 T야. T 누르면 오늘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T 눌러서 오늘로 와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요게 이제 진행을 할 거, 우리가 만들 기본 캘린더예요. 캘린더를 더 추가해서 우리는 카테고리 만들 거예요. 카테고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캘린더를 다른 캘린더 추가를 눌러주시고, 새 캘린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02 기본 생활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캘린더 만드는 중이고, 다 만들어지면 이 왼쪽에 캘린더가 생길 거예요. 기본 생활. 그 다음에 03 식사를 넣어줍니다. 캐릭터 만들기, 캘린더 만들기 해주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04 자기개발. 자기개발보다 사실 먼저인 건 아마 일이 아닐까? 일. 그러니까 회사 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일. 다들 생계는 있으시잖아요. 좀 중요한 거 순으로 적어놓고 있고요. 기본 생활에 들어가는 게 수면이에요. 수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식사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캘린더는 자기 개발로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가족 있으신 분들은 가족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개발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6 자기 개발 및 저는 운동까지 해서, 운동 뭐 책 이런 거 관련된 건 다 자기 개발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운동까지 잡아놓고 저는 캘린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되는 거는 이제 대표님의 서브 프로젝트들이에요.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첫 번째 판매자가 있죠. 영어로는 셀러고요. 셀러 활동을 저는 07번에다가 만들게요. 그리고 08번에 저는 생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내 일정을 블록화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뒤로 나가고, 이 첫 번째 있는 이 녀석을 설정, 점점점 있죠. 여기 점점점 설정 및 공유로 눌러서 이름을 01 그냥 제 이름인 차드, 혹은 그냥 대표님의 성함인 혹은 닉네임인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색깔을 부여를 할 거예요. 추천드리는 건 기본 생활은 자작나무, 회색 있죠? 밝은 회색 넣어주시고, 식사도 밝은 회색으로 넣어주시고, 일은 뭐 보라색이나 포도색으로 넣고, 가족은 여기 있는 연분홍 넣으시고, 자기계발은 귤색, 셀러는 초록색, 바질 혹은 세이지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자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 구별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은 여기 있는 공작 색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들의 시간을 블록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카테고리가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엔 사용법입니다. 자, 사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자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후 11시에 잡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면이라고 쓰고,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떠요. 혹시나 다시 설명을 할게요. 왜 월요일날 넣었냐면 과거잖아요. 사실 오늘부터 넣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 한쪽 요거를 한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11시에 저는 자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왼클릭, 그러니까 우리는 클릭이라고 하면 무조건 좌클릭이라고 얘기했죠.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수면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캘린더를 기본 생활로 잡아주고, 알림은 추가 없죠. 수면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분짜리가 만들어졌죠. 일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30분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를 마우스를 아래에다 갖다 대면 얘가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오후 12시 15분까지 되는데 다음날로 넘어가니까 여기 왔어요. 이렇게 또 늘려. 저 5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시부터 해서 5시까지로 수면을 잡고, 근데 어차피 매일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다 상관없이 11시에 자서 5시 일어나요. 그럼 얘를 반복하면 되잖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다 반복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때 얘를 반복을 할 거예요. 매일 반복하면 매일 반복한 뜻이니까 자동으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언제까지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사실 자기 전에 저는 취침 준비가 있어요. 취침 준비는 저도 기본 생활로, 캘린더는 항상 기본 생활로 잡아주겠죠. 수면 관련된 일이고 기본 루틴이다 보니까 자기계발에 관련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취침 준비 때 이제 샤워하고 이제 가벼운 명상, 그리고 불을 더 꺼놓는 행위, 그러니까 되게 어두운 상태로 되게 작은 불만 켜놔요. 무드등 같은 거 주광색으로 이렇게만 해놓는 세팅이 있고, 자, 이때 내가 얘를 또 반복할 거잖아요. 저도 매일 하니까. 그럼 여기를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반복을 할 수 있어요. 날짜가 아니라. 그럼 반복을 매일로 놓으시면 저는 또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부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1시간 늘어났죠.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면 매일 똑같이 이렇게 취침 준비, 샤워, 명상, 작은 불까지 이름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저는 생산 활동을 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기획이라든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하고 사실 저는 이때 차드처럼이라고 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때 뭐를 하는 거냐면 저는 하루 기획을 해요. 하루 계획을 짜고 저는 이거를 자기 개발에 넣고 있어요. 저장하는데 이것 또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로 놓고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6시나 6시 반쯤에 운동을 하러 가요. 뭐 그날의 추위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더우면 좀 더 일찍 가고요. 좀 더 추우면 좀 더 늦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러닝을 하고 보통은 뭐 1km에서 2km 정도 가볍게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일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자기 개발에다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뭐하고 하면은 대략 1시간이 되더라고요.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렇게 방금 이렇게 루틴을 설정한 일정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45분으로 늘렸죠. 30분에 시작해서 15분까지 45분 늘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일정만 수정할 거냐? 아니면 향후 일정 수정할 거냐? 아니면 과거까지 모든 일정을 수정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는 저는 향후 일정만 수정을 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그 뒤에까지 같이 다 변환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되고 샤워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는 점심을 이때 먹죠. 대표님들도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점심시간을 정해주고 이거는 식사 타임으로 잡아주고 점심 식사는 이렇게 하고 당연히 반복.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다르긴 하기 때문에 한번 월 금까지만 해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 시간에 밥을 먹고요.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늘려주고 향후 일정 확인.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더 일찍 먹는 편. 그래서 점심 식사 반복은 토요일 일요일. 근데 여기 보면은 토요일만 있고 일요일이 없죠. 이럴 때는 맞춤으로 가면 반복 주기 1주, 반복 요일, 토요일, 일요일, 종료 일자도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종료 횟수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매일 먹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완료, 토요일, 일요일만 저장. 토요일, 일요일 1시간 먹으니까 이렇게 향후 일정 정리. 이렇게 시간을 블록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저녁은 보통 이 시간에 먹고 이게 좀 애매한데 저는 저녁을 딱히 안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식이요법을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녁 쉐이크를 먹고 있어요. 저녁 쉐이크를 보통 요때 먹고 매일 먹고 있죠. 매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일 끝나 운동하고 와서 저녁에 저녁 쉐이크를 먹습니다. 매일. 그리고 운동은 꼬박 6시에 다니고 있고 보통 헬스를 하고 있고 웨이트 헬스장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헬스. 그 다음에 자기개발에 속해서 자기개발. 그리고 요일은 월금만 요 시간에 가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 시간에 가고 딱 1시간만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6시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하긴 하죠, 사실. 조금 더 일찍 출발하지만, 그러고서 집에 와서 샤워까지 하면 7시 반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이 시간, 4시 반쯤에 운동을 한번 갑니다. 내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만 하죠. 토요일, 일요일 또 없네. 그럼 맞춤, 토요일, 일요일 완료. 그래도 여기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게 돼요. 샤워까지 하면 딱 1시간 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고정된 시간들이 있고 쉐이크는 집에 와서 먹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저도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고 야식도 먹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야식이 사실 추가되지만 전체적인 시간 블럭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겠죠. 저는 사실 오전 시간에는 좀 생산, 기획 이런 관련 일들을 하고, 셀러가 됐든 생산자가 됐든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 이때 보통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얘도 월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그냥 기획 관련된 일을 토요일, 일요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생산자. 요즘에는 계속 강의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와서는 이제 저도 회사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류 업무라든가 공유주 부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월, 금 진행을 하고 일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집에 와서는 또 뭐 생산이라든가 판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중간중간 판매 일을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끼워놓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보통 잡무, 셀러로서의 잡무도 있고, 이제 판매, 그러니까 생산자로서의 잡무도 있고, 이런 일들을 보통은 이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셀러로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도 이것도 월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주말에는 이 시간에 헬스장을 가거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사이클 플러스 카페 플러스 책 플러스 일, 이걸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주말에 제일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면 이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겠죠. 강의를 했지만 사실 이게 제 취미 생활이고, 이거를 해질 때까지 하고 오는 게 보통은 제 취미 생활. 근데 앞으로는 주말에 이제 월백부업반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월백부업반 강의를 하고 있겠네요. 월백부업반 강의는 저는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얘네들을 못 하겠죠?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해야 되죠. 그래서 월백법반 강의가 진행이 되고, 아마 헬스는 주말에 이제 못 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렇게. 그래서 강의는 저 나름의 생산자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생산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사실 따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강의용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자, 이게 시간의 블록화입니다. 제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시간을 컬러별로 나눠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하루가 어느 정도 고정되게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요. 점심 일, 뭐 헬스, 잡무, 저녁에 대표님은 셀러 일을 이때 하겠죠.
이때 헬스장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보냈을 거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 일을 하겠죠. 잡무라는 단어보다는 셀러라고 쳐놓을게요. 셀러 일을 하시겠고, 이렇게 시간을 블록화해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의 블록화이고, 여기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뭐가 있냐면, 마우스 클릭을 하면 할 일 있어요. 할 일. 할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종소세, 자료 준비,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면 이 할 일은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 태스크거든요. 태스크는 무조건 주황색, 귤색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있는 운동하는 시간이랑 뭐 그 시간이 색깔이 겹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달라. 왜냐면 운동하는 시간은 늘 고정적으로 저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할 일은 보통 오전 업무 시간인 9시부터 혹은 저녁 오후 시간에 넣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놔도 별로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할 일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 날짜에 대기 중인 할 일이 아직 2개 있다. 마우스 클릭하면 이 2개가 있다. 과거에 있었다. 그리고 완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얘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완료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혹은 좌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때도 완료 표시가 있어요. 완료를 눌러주면 완료했다 라고 되어 있고, 완료를 다 하면 여기 사라지죠. 네, 다시 미완료로 바꾸면 다시 생기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포스트잇지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날짜에 넣어줄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요만큼이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자리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벤트 내지는 할 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한 30분 했다 라고 이벤트를 적을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혹은 클릭해서 할 일으로 하면은 거래 명세서 보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서 할 일로 남겨놓을 수가 있죠. 이것도 다 했으면 완료해버리면 되는 거죠. 마우스 클릭 완료,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버리면 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당연히 이벤트 만드는 것과 할 일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 일정에 대해서는 알림을 보내주는 개념이고, 굳이 이 작동 방식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사용하실 일이 없고, 할 일으로 해서 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할 일은 항상 여기서 이건 넘어갈게요. 생일도 웬만하면 색깔은 자주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생일을 기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월 12일이 생일이야. 그러면은 차드 생일, 저 생일 이날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반복, 맞춤, 연단위, 반복주기 한 번으로 놓으면 1년에 매년 6월 12일이 차드 생일로 이벤트를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캘린더를 생일로 못 노네. 생일은 어디서 설정할 수 있지? 요거는 알아볼게요. 한 번도 생일 설정을 사실 안 해봐가지고 생일을 설정할 수... 이 생일은 구글 주소록이랑 연동이 돼 있겠구나. 구글 주소록에 보면은 각 사람들의 이제 생일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때 생일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 같아요. 주소록에 그 사람의 생일 일자를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뭐 이런 식으로도 차드 뭐 매년 6월 12일 생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네요.
얘를 종일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맨 위로 들어갑니다. 종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현충일 같은 공휴일은 이 종일이라는 이 칸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 날짜부터 나는 여름 휴가를 갈 거야. 그리고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 옵션 더보기 들어가 있네요. 휴가가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넣어 놓으면 얘도 종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1일부터 13일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지만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다라고 기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쓸 일은 많이 없겠죠. 그래도 사용법, 활용법은 더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고, 그럼 이거를 휴가 말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물류 입고 날짜를 이때부터 이때로 잡아놔. 그래서 이 정도 걸리겠구나. 7일 정도, 5일 정도 걸리겠네. 라는 식으로 표시도 할 수가 있겠죠.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블럭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캘린더의 사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표님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건 감정 인식하기예요. 자, 잠을 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잠을 잤어. 그러면 이 수면 앞에다가 이모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모지는 윈도우 키 플러스 마침표. 그럼 이런 이모지가 뜨는데 자, 윈도우 키 플러스 마침표에 마침표 점, 이걸 누르면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고, 이모지의 이 부분 얼굴에 가면 많은 이제 뭐라고 하죠? 표정들이 있어요. 이때 잠을 잘 못 잤으면 뭐 이럴 거 넣어주고, 잘 잠을 깸, 살짝 추웠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표현을 해줘야 돼. 내가 어떠한 감정이었는지를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획할 때 계획이 잘 됐어.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때 특이한 감정이 있었다면 감정을 기록을 해주면 좋습니다. 감정 혹은 기분을 기록을 해주세요. 꼭 가로치고. 그래서 내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를 계속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자, 러닝도 예를 들어서 오늘 러닝에 비 와서 러닝 못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조금 기분은 좋았지만 땀. 왜? 어제 치킨을 먹었더니 몸이 무거웠다.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만 하면 돼요. 일종의 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뭐 기획에다가는 윈도우 굿 나이스 뭐 이렇게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뭔가 뿌듯했으니까 굿 나이스죠. 이걸 사실 뭐 뿌듯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더 좋겠네요. 뿌듯이라고 하는 감정이잖아요. 기분이고. 그런 기분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되게 애를 쓰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계속 표현을 해주시는 게, 내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인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나중에 쌓여서 큰 골이 되고, 그때는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화가 엄청나게 나거나 짜증이 엄청 쌓이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기분을 계속 표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블록화, 이런 식으로 쭉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이 이모지를 설정하면서 기분만을 표현하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혹은 뭐가 크게 도움이 되겠냐 라고 해야 하겠지만, 네,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이거를 대표님이 좀 계속 하시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조해요. 진짜 진행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 본인의 감정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활용법에 대해서는 쭉 다 설명을 드렸고, 일정, 할 일, 일정 생성하기, 반복도 가능하다, 할 일 만드는 거, 그리고 핸드폰 앱이 있어요. 구글 캘린더라고 하는 앱이 있고, 이 앱이 이제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의 그 바탕화면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라고 하죠? 위젯이라고 하는 위젯? 위젯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 달력이랑 주 달력을 두 개를 일부러 쓰기도 해요. 그러면 주 달력 클릭하거나 월 달력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날짜로 넘어가지고, 그러면 앱이 열려서 내가 할 일을 기록해. 그래서 보통 저는 메모 기능을 어디다 메모를 해놔야 되잖아요. 뭔가 일을 받거나 순간 뭐가 떠올랐으면 이 메모 기능을 이 구글 캘린더에서 그 할 일, 이거를 앱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메모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할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걸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굳이 메모 앱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하고, 어차피 캘린더는 오늘 밤에 또 들어갈 거고 언젠간 또 정리하러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의 사용법, 감정관리, 시간관리가 한 번에 되는 이 시스템, 이게 구조고, 이 구조가 대표님의 앞으로의 마라톤을 꾸준히 지속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또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스샷을 찍어서 카페에다 올려주셔야 돼요. 필수이고.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GPT랑 대화해서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